1990년대 북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주파수를 몰래 들었습니다. 그 작은 라디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함경도, 청진, 평양, 신의주, 해산. 그곳에 두고 온 가족, 친구, 그리고 젊은 날의 기억들. 어쩌면 지금도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라디오로 남쪽의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3년 겨울 북쪽의 한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겨울 북쪽의 한 도시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연아. 국가방송국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주파수를 들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국가방송국. 이곳에서 나는 10년째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복도에서 늘 같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인사한다. 언제나 똑같은 일상이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항상 책상 위엔 오늘의 대본이 놓여 있다. 나는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다. 어떤 감정도 담지 않고 한 문장도 빼놓지 않는다. 마이크 앞에 서고 빨간 불이 켜지면 방송을 시작한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는 30분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완벽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후배 윤미경이 다가왔다. 선배님, 오늘 방송도 완벽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경은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밝게 웃는다.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대답했다. 너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 생각한다. 나처럼 되지 마.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처럼. 퇴근길은 조용하다. 길거리엔 사람이 많지만 대화는 적다. 모두 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버스에 타서 창밖을 본다.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거리들, 똑같은 사람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 계신다. 연아야 왔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 밥은 먹었는지 방송을 잘했는지 묻는다. 나는 다 잘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늘 조심스럽다. 마치 내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밤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믿을 때, 책상 옆 사진을 본다. 동생 정훈이 3년 전 사진. 군복을 입고 웃고 있다. 그것이 마지막 사진이었다. 실종이라는 말만 남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안다. 실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는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그 후로 더 완벽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몰랐다. 내 삶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균열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작은 라디오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밤 12시. 어머니는 주무시고 집은 조용하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동생의 유품,
손바닥만 한 라디오. 낡고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한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3년 전 동생이 사라지기 전날. 그가 내게 말했다. 누나, 이거 줄게. 정훈이가 라디오를 건넸다. 나는 왜 주냐고 물었다. 누나도 들어봐. 주파수를 돌리면 다른 세상 소리가 들려. 나는 무슨 소리냐며 웃었다.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훈이는 진지했다. 누나, 우리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야. 언젠가 누나도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 라디오를 3년간 열어보지 못했다. 동생이 무엇을 들었는지, 동생이 왜 사라졌는지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스위치를 켜봤다. 잡음만 들린다. 나는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98.7. 갑자기 소리가 선명해진다. 음악이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밝고 자유로운 음악. 심장이 빨라진다. 밤 깊은 시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유의 목소리 FM 정수환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자유의 목소리 남쪽 방송이다. 오늘은 한 통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매일 말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 목소리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손이 떨린다. 이 사연은 마치 내 이야기 같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 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라디오를 꺼야 한다는 걸 안다. 이건 금지된 것이다.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1시간 동안 계속 들었다. 음악, 사연, 이야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상의 소리.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라디오를 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동생의 마지막 말이 들린다. 누나도 알게 될 거야. 이제 나는 안다. 동생이 무엇을 들었는지, 왜 그가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라디오를 끌 수 없는지.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일 밤 98.7을 들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낮엔 방송국에서 일하고 밤엔 98.7을 듣는다. 이중생활. 위험하지만 살아있는 느낌.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다. 스튜디오로 향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미소를 짓는다. 모든 것이 평범하다. 책상 위에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내 책상 위에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흰 봉투. 이름도 발신자도 없다. 그냥 놓여 있다.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모두 바쁘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린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다. 봉투를 뜯는다. 종이 한 장. 손으로 쓴 글씨. 연아 씨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죠. 나는 당신이 진짜 목소리를 찾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압록강은 넓지만 목소리는 강을 건넌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방송국까지 들어왔지?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니. 압록강. 강을 건넌다. 남쪽? 설마 이 편지가 남쪽에서 온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불가능해. 하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른다. 리정우.
8년 전 대학 동기, 8년 전 연인. 그는 어느 날 사라졌다. 월경 시도라는 소문만 남기고, 연아,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정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 어디로? 나는 물었다. 강 너머. 그가 대답하고 사라졌다. 나는 8년간 그를 잊으려 했다. 아니, 잊은 척 했다. 편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위험하다. 발각되면 끝이다. 하지만 버릴 수 없다. 이건 정우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단서니까. 복도로 나왔다. 윤미경이 복도 끝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괜찮아. 하지만 미경의 눈빛이 이상하다. 의심하는 듯한 눈빛.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조금 피곤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경도 웃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는다. 오늘 방송은 엉망이었다. 2번이나 문장을 틀렸다. PD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본다. 10년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내가. 방송이 끝나고 PD가 물었다. 연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다. 괜찮지 않다. 편지 때문에. 98.7 때문에. 정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98.7을 켰다. 혹시 정우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혹시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싶어서. 하지만 오늘 밤 방송은 달랐다. 오늘 밤의 사연입니다. 저는 8년 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강 건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8년 전, 강 건너, 한 사람. 정우다. 정말 정우다.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 같은 시각. 도시 북쪽. 감시국 건물. 박철민. 38세. 감시국 소속 10년 차. 그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을 한다. 추적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오늘도 그의 책상 위엔 새로운 파일이 놓여 있다. 또 한 명의 이름. 또 한 명의 조사 대상. 양대위가 들어온다. 박철민의 상관. 냉혹하고 철저한 사람. 박철민 동무 새로운 임무요. 박철민은 고개를 들었다. 양대위가 서류를 던진다. 국가방송국 아나운서. 리연아. 조사하시오. 박철민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진 한 장. 단정한 인상의 여자. 리연아. 32세. 국가방송국 아나운서 10년 차. 박철민이 물었다. 혐의는 무엇입니까? 양대위가 비웃는다. 그건 자네가 찾아낼 일 아니겠소? 박철민은 더 묻지 않았다. 알고 있다. 혐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혐의니까. 나는 10년간 이 일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고서에 올렸는지 모른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리연아.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박철민은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간 리연아의 방송을 듣는다. 목소리가 안정적이다. 완벽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 목소리는 마치 내 아내 목소리 같다. 1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10년 전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 수진, 딸 하나. 하지만 아내가 불온 서적을 읽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나였다. 의무였다. 가족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아내는 딸과 함께 도망쳤다. 국경을 넘으려다 총에 맞았다. 박철민은 눈을 감는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내의 마지막 눈빛, 딸의 마지막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하지만 일은 계속된다. 박철민은 리연아를 직접 만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한다. 방송이 끝나는 시간. 박철민은 복도에서 기다린다. 리연아가 나온다. 박철민이 다가간다. 리연아 동무시죠? 연아가 놀라 돌아본다. 그녀의 눈이 커진다. 박철민은 자신이 감시국이라고 소개한다. 연아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일이세요? 박철민은 대답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안정적이시더군요. 연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철민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그 목소리 잘 지키시길. 그리고 돌아섰다. 감시국.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편지 때문인가? 라디오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동시에 아내와 같은 눈빛도 봤다. 살고 싶다는, 자유롭고 싶다는. 그날 이후 박철민은 연아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연아는 박철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사냥꾼과 사냥감, 감시자와 피감시자. 하지만 둘 다 몰랐다. 이 관계가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산다. 낮의 삶, 밤의 삶. 낮엔 완벽한 아나운서, 밤엔 금지된 청취자. 두세 개를 위태롭게 오간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매일 같은 문장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다. 어젯밤에 들었던 라디오. 정우의 목소리였을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 그였을까? 그리고 감시국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차 안에 앉아서 망원경으로 연아의 집을 본다. 밤 11시. 그녀의 방에 불이 켜진다. 창문 커튼이 흔들린다. 그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뭘까? 아니, 알고 싶지 않다. 이번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자정. 어머니는 주무신다. 나는 서랍에서 라디오를 꺼낸다. 손에 익숙해진 무게. 98.7. 이제는 한 번에 찾는다. 위험하게 익숙해졌다. 자유의 목소리 FM. 오늘 밤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인다. 심장이 빨라진다. 저는 8년 전 누군가를 두고 떠났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통제된, 억눌린 목소리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길, 진짜 목소리를 되찾길, 그리고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눈물이 흐른다. 정우다. 분명히 정우다. 8년 전 누군가를 두고 떠났다. 방송을 한다. 다시 만나길 바란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나는 라디오에 대고 속삭인다. 정우, 나도 당신을 기억해. 나도 자유롭고 싶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정우에게 답장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편지는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닿을 수 있지?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진호. 최진호. 26세. 방송국 음향기술자. 과묵하지만 정확한 일 처리를 하는 사람. 나는 그에게 몇 번 일을 부탁한 적이 있다. 점심시간. 음향실이 비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렸다. 진호가 문을 연다. 놀란 표정이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진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요? 진호가 더 낮게 속삭인다. 98.75. 심장이 멈춘 것 같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한 거지? 나는 끝난 건가? 하지만 진호는 안심시키듯 웃는다. 걱정 마세요. 저도 듣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저는 지난 2년간 남쪽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사, 진실, 자유에 대한. 그가 말했다. 나는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물었다.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진호가 대답했다. 선배님도 진실이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그날 이후 진호와 나는 위험한 비밀을 공유했다. 하지만 우리만의 비밀은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복도 끝에서 윤미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봤다. 음향실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의 비밀스러운 표정을.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신고해야 한다고.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며칠 전부터 선배가 이상했다. 방송 중 실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최진호와의 은밀한 만남. 뭔가 숨기고 있다. 분명히. 하지만 신고해야 할까? 선배는 내게 잘해줬는데, 존경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까지 엮인다.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어머니, 아버지, 지방에서 나를 평양까지 보내준 부모님. 나 때문에 그들이 위험해질 순 없다. 미안해, 선배님.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윤미경은 감시국을 찾아갔다. 손이 떨린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담당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리연아 동무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록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미경은 본 것을 말했다. 최진호와의 은밀한 만남, 방송 중 이상한 실수, 불안해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용기 있는 신고였소. 국가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슴이 무겁다. 보고서가 박철민에게 전달됐다. 그는 서류를 펼쳐서 읽는다. 신고자 윤미경. 대상 리연아. 내용 수상한 접촉. 이상 행동. 최진호와의 은밀한 만남. 박철민은 눈을 감는다. 시작됐구나. 이제 피할 수 없다. 연하는 위험하다. 양대위가 들어와서 보고서를 던진다. 박철민 동무. 봤겠지?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증거야. 당장 체포하시오. 양대위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본다. 체포하라. 명령이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도 이렇게 누군가의 신고로 체포됐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박철민은 방송국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연하가 나온다. 박철민이 다가간다. 리연아 동무. 연하가 놀라 돌아본다. 긴장한 표정. 박철민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조심하시오. 당신 주변에 당신을 보는 눈이 많소. 연하가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하지만 박철민은 더 말하지 않는다. 경고였소. 그리고 사라진다.
이틀 후 새벽 5시 문이 열린다. 리연아 동무, 동행해야겠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차가운 목소리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다. 저항할 시간도 질문할 기회도 없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연아야, 어머니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다.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모른다. 차 안, 창문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얼마나 가는지도 모른다. 차가 멈춘다. 건물, 회색, 높은 담장, 끌려간다. 복도, 계단, 문, 어두운 방, 작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혼자 남겨진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린다. 박철민이 들어온다. 당신이?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앉는다. 서류를 펼친다. 리연아 동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철민이 묻는다. 최진호 동무와 무슨 대화를 나눴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박철민이 다시 묻는다. 주파수 98.7. 아시오? 심장이 멈춘 것 같다. 그들이 알고 있다. 모든 것을.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는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다. 같은 질문들, 같은 침묵들. 박철민의 얼굴에 피로가 보인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진호가 위험해진다.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정우. 강 건너 정우도. 밤이 되었다. 박철민이 일어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그리고 나간다. 혼자 남았다. 어두운 방. 차가운 바닥. 나는 벽에 기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까? 그날 밤 다른 방에서 최진호도 같은 질문들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윤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배님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밤을 보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어둠 속에서 사흘째 박철민이 다시 들어온다. 오늘은 다른 사람도 함께 들어온다. 양대위. 양대위가 의자를 박차고 앉는다. 리연아 동무. 협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이오. 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양대위가 서류를 던진다. 최진호 동무가 모두 실토했소. 남쪽 방송 녹음. 당신과의 접촉. 모든 것을. 거짓말이다. 진호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양대위가 계속 말한다. 당신이 받은 편지도 찾아냈소. 압록강. 강 너머. 남쪽에서 온 편지 맞소? 나는 떨린다. 집을 뒤졌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리연아 동무. 마지막 기회요. 누가 편지를 보냈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양대위가 책상을 친다. 완고하게 나오는군. 줬소. 시간은 많소. 양대위가 나간다. 박철민만 남았다. 그가 낮게 말한다. 왜 말하지 않는 거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연다. 말하면 모두 위험해져요. 누가? 진호 씨, 어머니,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 박철민이 한숨을 쉰다. 최진호 동무는 이미 최고형을 받았소. 뭐라고? 어제 인민재판. 최고형? 진호 씨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6살. 진호는 26살이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인데. 눈물이 흐른다. 박철민이 물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양심이 편하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철민이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그리고 나갔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댄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양심이 편하냐고. 아니, 10년간 단 한 번도 편한 적 없었다. 아내의 얼굴, 딸의 울음소리, 내 손에 묻은 피.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연하는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았다. 박철민은 복도를 걸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둘 다 몰랐다. 가장 어두운 밤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7일째 되는 날, 문이 열린다. 박철민이 서 있다. 리연아 동무. 조사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오. 일단 석방하겠소. 석방? 믿을 수 없다. 왜? 편지도 있고 진호와의 접촉도 있는데? 박철민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될 것이오. 조심하시오.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그의 눈빛이 말한다. 도망쳐라. 아니면 끝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나는 서류를 조작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보고했다. 양대위는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며칠은 벌 수 있다. 그 시간 안에 그녀가 도망쳐야 한다. 10년 전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석방된 다음 날, 나는 방송국으로 복귀했다. 모두가 나를 피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윤미경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최진호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을.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어두운 방에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금지된 것을 들었느냐고, 왜 진실을 찾으려 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끊어. 신호가 안 끊깁니다. 진호였다. 그는 체포되기 전 방송 시스템에 장치를 해놨던 것이다. 내 목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저는 매일 거짓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전 제 동생 정훈이 사라졌습니다. 실종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압니다. 그는 단지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감시국 요원들이 들이닥친다. 나를 끌어낸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친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남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방송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라디오를 껐다. 누군가는 두려워 떨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진실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박철민, 당장 리연아를 체포하라. 자네도 각오해. 전화를 끊는다. 끝났다. 내 경력도 내 삶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리연아는 다시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 연아가 끌려간 지 3일 후, 방송국에 공문이 돌았다. 기술자 최진호는 방국가 행위 및 통신 방해죄로 인민재판을 거쳐 최고형에 처해졌음을 알립니다. 최고형?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침묵. 또다시 침묵. 26살. 최진호는 26살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숨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진호 씨, 선배님, 내가 한 짓이다. 거울을 본다. 내 얼굴이 보인다. 살아남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게 사는 건가? 이번엔 달랐다. 질문도 없었다. 대답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냥 나를 부수고 싶어 했다. 리연아 동무, 당신 어머니 김혜숙, 딸의 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소. 어머니,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온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처음으로 애원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어머니는. 양대위가 비웃는다. 이제야 반응하는군. 진작 입을 열었어야지. 같은 시각 연화의 집. 김혜숙은 침대에 누워 있다. 남편은 책 한 권 때문에 끌려갔다. 아들은 라디오 때문에 사라졌다. 이제 딸은 진실 때문에 갇혔다. 나는 평생 침묵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구나. 연아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두려웠단다. 하지만 너는 옳았어. 용감했어. 다음 날, 감시국 직원이 문서를 건넨다. 리연아의 모친 김혜숙. 오늘 새벽 자택에서 사망 확인. 연아는 문서를 본다. 손이 떨린다. 사인이 뭐냐고 물었다. 급성 심장마비. 거짓말이다. 어머니는 내가 죽였다. 내가. 복도에서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10년 전 내 아내도 저렇게 무너졌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양심을 죽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박철민은 서랍을 열고 10년간 읽지 못했던 편지를 꺼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이미 없겠지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주세요. 편지를 접는다. 눈물이 흐른다. 알았소, 수진. 이번엔 용기를 내겠소. 리연아를 구하겠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요.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다. 친구는 죽었고, 어머니는 떠났고, 연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평생의 죄책감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 건너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10년간 사람들을 가뒀다. 이제는 한 사람을 풀어줄 차례다. 수용소 경비 교대 시간은 새벽 4시. 북쪽 담장 사각지대는 3분. 압록강까지 거리는 47km. 가능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박철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 브로커 네트워크를 추적했다. 며칠이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았다. 국경 근처 비밀 장소. 박철민이 들어선다. 한 남자가 경계하며 돌아섰다. 누구요? 감시국 박철민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오. 잡으러 온 게 아니오. 그럼 왜? 리연아 아시오? 정우의 표정이 변한다. 긴장에서 절박함으로. 연아가 어떻게 됐소? 그녀가 방송에서 말한 건 내가 들었소. 박철민이 대답했다. 지금 수용소에 있소. 하지만 내가 빼낼 수 있소. 정우가 의심한다. 감시국 사람이?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오? 박철민이 그의 눈을 본다. 믿을 필요 없소. 하지만 당신도 원하잖소. 그녀를 구하는 것을. 당신 미쳤구려. 그렇소. 미쳤소.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요. 박철민이 지도를 펼친다. 3일 후 새벽 4시. 내가 그녀를 데리고 북쪽 담을 넘을 것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47km. 차로 1시간. 당신은 압록강 이쪽 끝에서 대기하시오. 신호는 붉은 불빛 3번. 경비는 내가 처리하겠소. 추격은 그건 내가 맡겠소. 정우가 눈치챘다. 당신 살아서 돌아갈 생각이 없군. 박철민이 미소 짓는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소. 이틀 후 박철민은 신문관 자격으로 연하를 만났다. 리연아 동무. 연하는 고개도 들지 않는다. 지쳐있다. 박철민이 낮게 속삭인다. 3일 후 새벽. 나를 따라오시오.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당신이 왜? 박철민이 대답했다. 10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하려는 것뿐이요. 3일 후. 준비하시오. 그리고 압록강 건너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연하의 눈이 커진다. 정우?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8년을 기다렸다더군. 마지막 밤이다. 박철민은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낸다. 10년 만에 제대로 바라본다. 수진아, 아빠가 늦었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하려고 해. 내가 원했던 일을. 용기 있는 아빠가 되려고. 새벽 4시. 경비 교대 시간. 박철민은 신문관 신분증을 들고 연하의 독방으로 향한다. 박철민 동무. 이 시간에 긴급조사 지시가 떨어졌소. 독방 문이 열린다. 연하가 일어선다. 박철민이 외투를 건넨다. 입으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 뒤만 따라오시오. 복도를 걷는다. 천천히, 조용히. 경비들이 교대 중이다. 3분의 시간. 2분 30초 남았다. 그들은 수용소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5분 후 사이렌이 울릴 것이다. 추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47km 압록강까지 생존을 건 질주가 시작된다. 박철민은 가속 페달을 밟는다. 어둠 속을 질주한다.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 버티시오. 앞에 검문소가 있어요. 뚫을 거요. 뭐라고요? 단단히 잡으시오. 검문소를 뚫었다. 차가 흔들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눈보라가 시작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얼마나 남았소? 15km요. 젠장. 무슨 일이에요? 차는 여기까지요. 걸어야 하겠소. 뛴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린다. 발이 얼어붙는다. 숨이 목구멍을 찢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춰라. 서지 않으면 쏜다. 저기 강이에요. 얼어 있소. 건널 수 있소. 저 불빛.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가시오. 강은 얼어 있다. 하지만 얼음은 얇다. 한 발 한 발이 도박이다. 조심하시오. 천천히. 박철민. 리연아.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뛰시오. 얼음에 금이 간다. 물이 스며든다. 박철민이 비틀거린다. 총에 맞았다. 하지만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는다. 가시오, 가야 해요.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박철민이 비틀거린다. 어깨에서 피가 흐른다. 철민 씨, 괜찮소? 계속 가시오. 하지만 괜찮지 않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박철민이 다시 맞았다. 이번엔 다리다. 그가 무릎을 꿇는다. 안 돼.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요. 연하 동무. 그의 목소리가 약하다. 손이 떨린다. 박철민이 연하의 손을 잡는다. 연하 동무, 당신 목소리 들었소? 그날 방송에서 당신이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알았소.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연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당신이? 박철민이 대답했다. 10년 전 나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소. 내가 아내를 밀고 했소. 조국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는 딸과 함께 도망쳤지만 결국 총에 맞아 죽었소. 나 때문에. 박철민이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하지만 당신은 살 수 있소. 그게 내 속죄요. 박철민. 끝났다. 가시오. 지금 당장. 하지만 박철민이 손을 놓으려 한다. 하지만 연아가 꼭 잡는다. 철민 씨, 제발 손 놓지 마세요. 박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연아의 얼굴을 본다. 당신은 가야 해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박철민의 눈이 크게 떠진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연아 동무, 당신의 목소리를 잊지 않을 거요. 안 돼. 철민 씨, 철민 씨. 연아, 연아. 정우가 얼음 위로 뛰어든다. 연아를 향해. 내 손 잡아. 빨리. 연아가 박철민을 마지막으로 본다. 그는 얼음 위에 누워 있다. 눈이 그의 얼굴을 덮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다. 감사합니다, 철민 씨.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가자. 얼음이 깨진다. 그들이 건너자마자 얼음이 무너졌다. 차가운 강물이 솟구친다. 젠장, 리연아, 너는 끝이다. 연아가 강을 바라본다. 강 이쪽엔 과거가 있다. 강 저쪽엔 미래가 있다. 그리고 강물 속에는 그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다. 정우가 연아를 꼭 안는다. 연아, 정말 당신이야. 연아가 정우의 품에서 운다. 정우, 8년 어떻게 해? 정우도 눈물을 흘린다. 기다렸어. 매일 당신 목소리 들으면서 언젠간 꼭 데려올 거라고.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해. 자유롭게, 행복하게. 연아가 다시 강을 본다. 저기 강 너머에 두 사람이 있다. 진호, 그리고 철민 씨. 그들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줬다. 그들을 기억하자. 평생? 응, 평생 기억할 거야. 박철민은 하늘을 본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온다. 하얗고 조용하다. 차갑지만 평화롭다. 그의 손에 10년 전 아내의 편지가 쥐어져 있다.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주세요. 그는 용기를 냈다. 박철민의 마지막 생각. 수진아, 아빠가 간다. 이제 떳떳하게 너희들 곁으로. 용기 있는 아빠로. 가자. 여긴 위험해. 차가 출발했다. 연아는 창밖을 본다. 강이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기억은 멀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1993년 겨울. 압록강 위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다시 울려 퍼질 것이었다. 자유롭게, 진실되게, 영원히. 1996년 봄. 서울. 3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튼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자유롭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유가 이렇게 낯선 줄 몰랐다. 오늘 방송 있지? 응. 오후 7시. 마지막 방송이야. 정말 그만두는 거야? 3년 충분히 했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무슨 주제로 할 건데? 기억에 관한 이야기. 탈북민 방송국. 자유의 목소리 FM. 연아는 3년간 이곳에서 일했다. 북쪽에 닿는 라디오 방송. 연아 씨, 준비됐어요? 네. 곧 들어갈게요. 마지막 방송 아쉽네요.
연아 씨 목소리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최선을 다할게요. 자유의 목소리 FM.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리연아입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3년 전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강을 건너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배우며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하지만 밤이 되면 작은 라디오로 진실을 들었습니다. 주파수 98.7. 그 주파수에서 그녀는 다른 세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녀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진호. 그는 진실을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감시관 철민. 그는 10년간 사람들을 가뒀지만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해숙. 평생 침묵 속에 살았지만 딸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자가 저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도 저와 같을지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며 살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통제된 목소리를 내지만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진호 씨, 철민 씨, 어머니, 그리고 아직 강 건너편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목소리가 닿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저처럼. 자유의 목소리 FM. 리연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우가 기다리고 있다. 수고했어. 연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닦는다. 응. 정우가 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압록강 건너편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 여자가 작은 라디오를 켠다. 주파수 98.7.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연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젊은 여자가 라디오를 꼭 안는다. 자유. 그녀가 속삭인다. 그날 밤 그녀도 꿈을 꾸기 시작한다. 강을 건너는 꿈을. 자유는 강을 건너온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1993년 겨울,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얻었다. 내 진짜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 98.7. 금지된 주파수. 하지만 목소리는 금지할 수 없다. 절대로.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하여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북쪽에서 실제로 금지된 남쪽 방송을 듣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다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들을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함경도의 추운 겨울, 평양의 모란봉, 대동강변의 봄날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에 두고 온 어머니, 형제, 친구들을 아직도 그리워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고향 출신이신지, 언제 남쪽으로 오셨는지, 혹은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또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기억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북쪽 어딘가에서 남쪽의 소리를 몰래 듣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강을 건너 닿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